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현실 세계 자체도 일종의 어떤 룰을 기반으로 한 가상 세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있고 보상이 있고 무슨 제도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재석입니다. 20대 초반에는 스포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해서 도도포인트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었고 2천만 명 정도 사용자들이 써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에서는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서버리스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게임 만들고 있는 플라네타리움의 CEO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게임이라는 건 원래 보통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든다고 한다면 게임 회사가 서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사용자들의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게임을 하는 형태이잖아요. 게임 회사가 서버를 이렇게 종료하고 회사 폐업하고 이러면 이제 그 게임은 다시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기술을 쓰면은 원래 이제 서버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게임 로직이랑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분산 저장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들끼리 모두 이 월드 히스토리를 공유하고 서버가 없더라도 계속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리플레닛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어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게임 회사들은 이제 유니티로 이렇게 싱글 게임 만들듯이 만든 다음에 저희 기술을 붙이면 이게 자동으로 서버리스 멀티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보다 오래 사는 가상세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위벤처스, 어니스트 벤처스 등 복수의 기관 투자사로부터 약 21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만들 분들을 찾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용돈 모아서 PC 패키지 게임 많이 샀었는데 코에이, 삼국지, 대항해 시대, 영웅전설, 이제 게임 커뮤니티 활동들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게임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공부한 게 시작이었고, 부모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약간 제가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드 만들어서 공개하면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모드 버전 즐기면서 피드백 받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했고, 약간 좀 관심 종자죠. 그러니까 창업은 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더 컸었어요. 스포카를 한 것도 창업해야지 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2017년 초 때 일인데, 좀 황당하게도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에 암호화폐를 샀었어요. 일단 사놨는데 이게 막 가격이 매우 요동을 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래도 CTO로 일을 오래 했고 그런데 너무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이렇게 그냥 암호화폐도 덜썩 사는 게 좀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걸 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이거를 내가 뭐 사든지 팔든지 뭐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암호화폐에 쓰이고 있지만은 사실 그냥 자료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데이터의 위변조를 쉽게 검출을 할 수 있고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자료구조이다, 그렇게 봤었을 때 모든 다물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해오고 있었던 이 그 서버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MMO 게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랑 딱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병특을 위해서 스포카를 그만뒀을 때 여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완성을 시켰었고, 기본적으로 관심은 되게 원했었어요. 혼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를 되게 흥미롭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이제 귀여운 생각은 있었고, 공개를 여러 게임 커뮤니티들에 하고 블록체인 기술 애호가들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하고 이러니까 반응이 되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제 대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됐다, 일단은 나는 원하는 걸 이루었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라인으로 병특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행인 거는 당시에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던 서기준 공동대표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고,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 엔진을 바닥부터 만들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었고,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마켓이 거대한데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때가 몇 번이 있는데, PC 게임을 많이 하다가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넘어가던 어떤 그런 시프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모바일 게임, 소셜 게임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프트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성공했던 게임사들이 그 다음 패러다임에서도 성공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 적은 편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아예 신생 회사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큰 산업을 리딩하면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술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 게임에서 가장 많이 있는 패턴은 대작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수백억 되는 마케팅 자금을 투자를 한 다음에 흥행성으로 이렇게 즐기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형태의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고 또 리스크도 되게 큰 편이라서, 게임사들은 이 방식 외에 게임 경험이라는 것들을 더 좋은 방법으로 구현하는 방법들을 늘 찾고 있어요. 2차 창작의 가능성을 되게 넓힐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예를 들면
보면은 뭐 마인크래프트나 GTA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상위권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게임사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드가 굉장히 많고 이 게임 내에서의 게임 디자인상으로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영역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플레이어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계속 즐겨 나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만들어서 크게 마케팅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단기 흥행을 하는 게임하고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사실은 이런 이제 창발성 있는 게임 제작 모델에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 사실 모바일 게임 상위권 순위들은 전부 MMO 게임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MMO 게임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이런 창발성을 이제 넣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큰 시장이 좀 양분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희 기술을 쓰면 이 MMO 게임의 창발성을 더할 수 있는 오픈소스 서버리스 MMO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기술만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기술 만들면서 게임사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게임 엔진이라는 거를 처음 이렇게 쓴다라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있더라고요. 좀 다들 어려워하길래 실제로 그 게임 엔진의 역사를 보면은 둠 엔진도 그렇고 얼리얼 엔진도 그렇고 기술을 대표하는 게임들이 하나씩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걸 성공작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데모 수준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이제 레퍼런스 게임을 저희가 타겟을 잡고 이 게임이 유의미한 사용자 규모를 형성을 하고 이 커뮤니티가 저희가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서버리스 이제 MMO 게임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은 그걸로써 이제 게임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의 게임 제작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킥스타터를 통해서 게임 카피를 미리 조금 싸게 판매를 해가지고 제작비를 확보하거나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 형태로 게임 제작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에 저희가 골드를 판매를 한 거예요. 이 게임의 골드는 어떤 룰에 의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게임에서 플레이할 때 훨씬 더 유리한 베네핏들이 많아요. 기존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게임에 직접적으로 베네핏이 있으면서도 나중에 이 게임이 잘 됐을 때 훨씬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현실적인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나인 크로니클로 5억 원을 조달을 했고 요거는 조금 더 명작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팀이라면 훨씬 더 큰 재원 확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1년도 안 돼서 유비소프트랑 같이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기술을 굉장히 많이 고도화할 수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사실 스포카를 한 것도 대기업들 카피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대기업에서 저희 거를 카피한 거를 이제 무상으로 막 뿌려가지고 긴장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참 재밌었던 게 저는 이제 돈이 많은 회사니까 그 회사는 거의 1조가 넘는 회사였는데 기업 가치가 크게 투자해가지고 한 번 딱 무료로 깔아보더니 또 바로 접더라고요. 그때 배웠던 거는 결국은 저희가 경쟁하는 건 큰 회사의 그 부서랑 싸우는 거지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전체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회사가 1조가 넘는 회사더라도 그 부서가 받은 예산이 다 나가면은 그냥 그 부서는 끝장인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대부분은 경쟁이 좀 할만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경쟁사라기보다는 2차 창작이 되게 활발한 게임 중에서도 훌륭한 게임이 많고 MMO 게임에서도 훌륭한 게임이 많기 때문에 이 게임들이 전부 저희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 최고의 연봉을 드립니다.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저처럼 이렇게 게임 세계를 만드는 거에 대한 낭만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 오면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오래 사는 가상 세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신이 된 기분도 느끼는 것 같고 처음으로 기관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작년부터 이제 매출도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오래 갈 수 있는 엔진을 좀 확보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게임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클로즈드 소스가 기본이고 몇 개를 선별적으로 오픈 소스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오픈 소스이고 저희 문화 전체적으로 좀 녹아 있는 편이에요. 리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거의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오픈 소스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 30명이 넘는 외부 컨트리뷰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막 10개 넘게 올려주시기도 했었고 개발 중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기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저희도 좀 신기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해나가면서 이제 커뮤니티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전부 영어로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막 되게 나이스한 영어는 아닌데 근데 그게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82개국 이제에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뭐 재밌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난해한 게 많아요. 좀 골 빠지는 것도 많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만들려면은 그 꿈이 있을 땐 좀 할만한 것 같더라고요. 무지 어려운 도전이고 아마 저희가 꽤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네.